지난 2020년 중국 티베트 남부와 인도 동부 국경 분쟁 지역에서 있었던 몽둥이 충돌 이후 최근 또다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대만에는 폭격기까지 동원해 또다시 무력 시위를 펼치면서 주변국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들어서 중국이 주변국들의 시비를 거는 빈도나 강도가 현저히 올라갔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중국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들은 대만과 인도를 포함해 중국이 어떤 짓을 해도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딱 잘라서 발표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군사 및 경제적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 18대를 동원한 고강도 무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21대가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무력 시위에는 중국 군용기 중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 폭격기 18대가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자오시에 대만 외교부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군사훈련을 벌이기 위해 구실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2020년 이후 중국 전투기의 대만 영공 침범이 5배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협과 사이버 공격, 심리전, 법적 분쟁,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전술 등 다양한 형태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 부장은 대만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여기던 몇 안 되던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대거 숙청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양안 간 대화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강도 무력 시위는 미국이 지난주 4억 2,800만 달러 상당의 전투기 부품의 대만 수출을 승인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며 한 전문가는 대만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대비하여 방어 정책을 단단히 한 데다 섬나라이기도 하고 대만 해협의 기상 조건도 매우 복잡하여 침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상륙 작전부터 점령까지 성공하려면 인민해방군 200만 명을 모두 쏟아부어야만 가능하다. 즉,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우크라 전쟁 초기의 전쟁이라는 말 대신 특별 군사 작전을 펼쳤던 푸틴식 은폐행위로는 점령은커녕 상륙의 성공 가능성도 요원하다면서 대만을 특별 군사 작전이란 명목으로 침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을 책정하는 작업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TSMC를 확보하면서 대만을 침공해야 하기에 상당한 병력이 필요한 건데요. 이는 이후 설명할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가란 국경에서 발생한 몽둥이 사태에 이어 최근 중국과 인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분쟁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약 3,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국은 아직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2년 중인 전쟁 이후 확정한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도 실질 통제선을 경계선 삼아 계속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총을 휴대하는 다른 국경 지역들과는 다르게 두 나라는 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총기 같은 무기 없이 창이나 몽둥이 등을 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12월 9일 수백 명의 인도군 중국군이 난투극을 벌였고 이는 중국이 인도 미국의 합동훈련은 국경합의 위반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다음 날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중국의 선제 도발로 충돌이 시작됐고 한개대대 규모의 병력인 400명 정도의 중국 군인들이 인도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국경수비대 군인들이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중국이 전투기, 드론 등을 동원하자 인도 공군도 대응 출격했다는 건데요. 분쟁이 발생한 타왕 지역은 중국에서 짱난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현재 인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자 1683년 6번째 달라이 라마가 출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망명 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기에 타왕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 국방장관 라지나트 싱은 이날 의회에서 지난 9일 중국군이 타왕 지역에서 국경을 침범하면서 일방적으로 현 상태에 대한 변경을 시도했지만 우리 군이 용감하게 이를 막았고
그들의 초소로 몰아냈다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군인 일부가 다쳤으나 우리 군은 숨지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내놓은 입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원래 숨길 게 많은 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법이죠. 중국 외교부는 사건 경위와 부상자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상황은 총체적으로 평온하다. 현재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교부에서 언급을 회피하자 중국의 텅신왕에서는 인도군이 총격전을 벌였으며 분쟁 이후 철수했다. 라고 보도하며 부상자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전구 롱샤오와 대변인은 9일 서부전구 변경부대가 중국 인도 경계 동쪽 끝에 둥장지구 실질 동제선의 중국 측 지역에서 정기 순찰을 조직했다가 인도군의 불법적 월선 리처 지행위에 직면했다고 13일 주장하며 인도 측의 잘못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경 지역에서 있었던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인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질적인 경계가 되는 돌담을 중국군이 넘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도 군인들이 철책을 에워싸고 메타작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도망가며 인도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심지어 몽둥이만 들고 있는 인도군과 달리 중국군은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이 화기 무장을 금지했기 때문에 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화기를 사용해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해도 중국이 인도를 이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인도 전용으로 수출된 K9 바즈라의 존재 때문인데요. 우선 라다크 지역 가란 협곡의 경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 쉽지 않아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포병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2017년 중국의 PCL-181에 맞불을 놓기 위해 가져다 놓은 비장의 무기가 K9 바즈라인데요. 한국 국방안보포럼 박찬준 위원은 PCL-181이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바즈라가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TOT 사격으로 PCL-181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히말라야 산맥 호수 판공호 일대에서 비공식적으로 포격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 인도 양측 다 결과에 대해선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K9의 압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7일 중국군은 인도와의 주요 분쟁지인 판공호 인근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의 주둔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인도와 중국이 라다크 동부 지역에서 단계적 철군안을 합의했다는 말과 함께 중국군이 이 지역 벙커와 텐트를 해체하고 탱크 등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인도군도 철군 조치를 시행 중이라 밝혔지만 인도군의 철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화기를 사용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봐야 인도 측에도 이점은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중국 국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군은 하루아침에 철군이 가능하듯 다시 하루 사이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음을 인도 측이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응수했지만 중국군만 철수했다는 점에서 누가 승자인지는 명확하죠. 이외에도 인도는 2019년 파키스탄 국경에서 쓸 K9 바즈라 100대를 주문했지만 구신문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경 분쟁이 벌어졌고 단 신문의 K9 바즈라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파키스탄에서 쓰는 중국산 SH-15의 화력을 압도해버렸는데요. 이러한 성능에 인도는 200문을 추가 주문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대만을 우선적으로 합병해야만 한다는 큰 숙제를 떠안고 있죠. 목적을 이루면서 합병하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인도의 공세도 막아야 하기에 국경 분쟁에 있어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크기 위해선 해양 진출이 필수인데요. 이것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는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라 미국 군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사실상 도발하는 것 외엔 할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을 과시해 어느 한쪽이든 알아서 포기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이런 양심 없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의 주변국을 물어뜯는 외교를 지속하면 있던 것도 잃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사업을 이전하고 있는데요.
돌아와 달라며 울부짖는 중국의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